잡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는요. 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한 방에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전미옥의 취업고충 처리반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기대가 됩니다.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싹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자, 취업고충 처리반 시간인데요. 네.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믿음직한 우리 전미영 대표님, 전반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번만 오시면 우리의 고민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요, 광화문 글판이라고 있어요. 좋은 글귀가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쿵쿵쿵쿵 때리는, 그리고 자극을 주는 글귀가 있는데, 몇 해 전 가을에 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 괴테 명언을 변형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 취업하고 싶다면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예, 자주 가는 사람은 어디? 예, 취업엔, 그 중에서도 취업 고충 처리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취업엔 그리고 전반장님. 전반장님. 네. 예. 자,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는 취업엔 그리고 고민을 해결드리는 전반장님인데 자, 오늘도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미영 대표님에게 들어온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나이는 올해 40입니다. 보육교사를 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어와 영어 회화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따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와. 예, 자, 이분은 현재 이제 그 보육교사를 하고 계세요. 40이시고요. 자, 새로운 직업을 찾고 계십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거를 40세까지 한 것도 정말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이분한테. 네. 일단 이 도전 40살. 정신이 멋있어요. 맞아요. 40살. 게다가 워킹맘인데 지금 네. 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짝짝짝 박수를 짝짝짝. 이제 맞아요.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BCG 매트릭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 BCG 매트릭스가 뭐냐면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지난 1970년대 초에 개발된 경영을 진단하는 도구 툴인데요. 사실 이게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의 자기 경영으로도 적용을 좀 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 X축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Y축은 시장 성장률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을 여기서는 이제 물음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점유율하고 성장성이 모두 좋은 산업을 일컬어서 스타 사업,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이 수익이 월등한 사업을 캐시카우, 현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 그리고 성장률이 둘 다 낮은 산업을 도구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개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건 스타 사업이에요. 스타 사업은 그렇죠. 성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캐시카우 사업은 수익 창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투자에 의해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머물게 되고 또 자금 투입보다 자금 산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음표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 신규 사업을 뜻하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높은 시장 성장률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이 물음표 사업이 스타 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도구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도구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이런 사업으로 나중에는 철수를 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개념을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매달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네. 현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캐시카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언젠가는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도구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캐시카우 사업일 때, 지금 이제 현금이 있을 때 물음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물음표 사업이 스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매일매일 회화 공부를 하시는데 영어 회화라든가 중국어 회화 공부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물음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물음표 사업이 나에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영어 회화 그리고 중국어 회화 가운데 실은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목적이 있는 공부에서 또 막연하게 그냥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어학 자격증을 딴다면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어 회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40살 이후에 선택 가능한 직업으로 또 중국어가 가능한 직업으로 아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을 꼽는다면 네. 직업군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행사 가이드, 번역, 통역 이런 것이 그 범주에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보육교사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 중국어 학원 운영한다든지 중국어 강사는 어떨까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요즘 이제 영어의 중요성에 비해 더해서 이제 중국어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경험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고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중국어 학원 강사는 어떨지 조언을 해드리는데 이것도요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이 과연 그러면 미래의 나에게 스타 사업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직업을 새롭게 찾을 때도 무조건 지금 뜨는 직업이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간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군을 좀 폭넓게 구성을 해보시는데 한 10년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또 기준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떤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적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나에게 이게 현금을 가져다 준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현금이 있어야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물음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스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일 충실히 하시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스타 될 거를 찾다가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예, 잘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잘 찾아야 됩니다. 네. 예, 스타성이 있는 사업.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좀 만날 그 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네. 예. 자, 두 번째 고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홍선혜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28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지방사립대 공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중소기업이라도 넣으라고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면 석사 학력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서류에서 모조리 탈락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우울감마저 듭니다. 비단 저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좀 우리 홍선혜 씨가 거의 빙의가 돼서 읽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구직자의 마음과 저는 구직자 일치해요. 마음하고 그냥, 네. 예, 한 진짜 마음이 너무 되셔서.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일부에서도 저희가 학력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분도 지금 석사 학력이 막상 걸림돌이 되는 경우잖아요. 석사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되죠. 네. 의미있는데. 예. 그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단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석사인 것이 걸림돌이 되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취업 준비하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힘내세요. 아마도 어쩌면 지금 터널의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터널 밖에 광명 세상이 나를 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서 하는데 사실 이제 스스로가 혼자서 막 걸림돌이라고 하는 요소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거든요. 나는 석사인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여성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지방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혼자서 지금 막 그 고민을 부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탈락을 한 것인지 이거는 좀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채용일 경우에도 또 이 국립대가 아니라면 지역균형 관련 인원을 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학교 다른 스펙으로도 더 잘 나가는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사까지 하셨다면 분명히 그 전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지 이 산업의 테두리에서 직무라든가 직군을 매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아무데나 무작정 지원을 하시다가 이게 또 덜커덕 합격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또 1년 안에 그만둘 확률이 많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대기업에만 응시하려고 하다 보면 네. 정말 또 이 실패의 쓴잔을 계속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방대에서 또 있고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제 그 대기업이 내가 이제 그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지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거의 게다가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매 학기 쏟아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경쟁자는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에라도 일단은 지원서를 넣어보시고 일을 하면서 추후에 또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이동하시는 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 1년 사이에 나는 또 다음을 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 3년의 업의 경험을 확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연봉도 높이시고 혹은 이제 대리 직급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응시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서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접수해서 합격하고 면접에 합격 이르기까지는 보통 사람들도 서류를 10통, 20통 이상 몇십 통, 많이 수십 통 쓰죠.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스스로 나는 이래서 떨어진 거야 이러면서 고민을 확대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전문가 혹은 선배들에게 이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인을 찾아야지 진료도 받고 또 네. 처방전도 받을 수 있고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자신감 없으신데요. 그냥 스스로에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석사야. 나 잘난 여자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서 회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반드시 돕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다시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우리 저 큰 누나 말 잘 들으세요. 네. 자, 다음 고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아이들을 키우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는 40대 구직자입니다. 취직이 안 되다 보니 자신감도 잃고 얼굴도 찡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좋게 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여여여여. 이건 뭐 너무 이해 가잖아요. 네. 일이 안 풀리고 마음같이 안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이제 다 보여요. 얼굴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도 현재 그 심정도 보이거든요. 웃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웃어야 되나요? 웃고 싶은데 눈물이 난다. 예, 이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찡그리고 짜증난 사람 곁에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두렵고 싫어요 일단요. 얼굴에 보면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나 폭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쁜 인상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 얼굴에도 인상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도 정말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인상은 좋은 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웃음을 너무 좋으세요. 짓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잘 웃고 남을 잘 웃길 수 있다면 어떤 사람과도 소통에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 분들을 위한 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이미지 관리 액션 플랜 전해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 상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장점 5가지를 되새겨보라. 네네네.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장점을 되새겨보시고 만나시면 떨림이 적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소를 띄어라. 네.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도 말라는 중국 속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의 인상적인 인사말을 만드시고요.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감사할 요소를 찾아서 한 가지라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또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은 단정할수록 호감을 준다. 악수는 힘있게 하고 상대와 친해지고 싶다면 자기 얘기를 먼저 해라. 이제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자기만의 뭐 인상적인 인사말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네. 것도 좀 와닿고요. 노력을 해보시면 밝은 인상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 고충 처리반 이렇게 고민들 여러 가지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카콜라, 애플, 또 IBM, 구글 같은 회사가 늘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게 회사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강점을 알고 이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 최고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또 한 주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구직자들의 고충을 심플하고 핵심적으로 아주 그냥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의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애니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에 우리가 있다.